우리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면 중국의 글자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최근 대만의 국회 입법원에서 한 젊은 의원의 5분 발언이 대만 전역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한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발언은 대만의 미래를 건 거대한 논쟁의 서막을 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사연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세계 최고의 석학이 모이는 곳, 하버드 언어 인류학과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한 명예교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에서 인류의 문자를 연구하는 데이비드 메이슨입니다. 제 평생의 연구 중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큼 흥미로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들의 위대한 문자를 족쇄라 부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이 어떻게 원망이 되고 역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극적인 사례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한 정치인의 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진짜 시작은 이름 없는 교실, 평범한 가정집의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자라고 부르는 이 문자에는 사실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대륙에서 쓰는 획수를 줄여 단순화시킨 간체자이고 다른 하나는 수천 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정체자입니다. 현재 대만과 홍콩 등지가 바로 이 정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용성을 위해 글자의 원형을 과감히 바꿀 때 대만은 중화 문화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자부심으로 이 복잡한 원형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의 무게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자의 총 개수는 5만 자를 넘어 인류가 만든 가장 방대한 문자 체계로 꼽힙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자는 약 3천 자 내외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고유의 뜻을 가진 표의 문자이기에 모든 글자를 그림처럼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표음 문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인지적 부담입니다. 여기에 같은 글자를 보고도 지역마다 다르게 읽는 방언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타이베이의 한 워킹맘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후로 우리 집 저녁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볼 때까지 울면서 한자를 씁니다. 이게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학대일까요? 이 글은 수만 명의 부모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국립대만사범대학의 한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원인 1위로 과도한 정체자 학습 부담을 지목하며 이것이 단순한 성적 문제를 넘어 자기 혐오와 독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한가운데 변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평범한 중학교. 20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린 웨이팅 교사는 오늘도 교실 뒤편에 앉은 왕첸의 텅 빈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왕첸은 레고 블록으로 누구도 상상 못할 복잡한 성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험지는 언제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글자만 보면 마치 내가 모든 활동을 멈춘 듯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의 형태가 그에게는 의미 없는 그림의 나열 혹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린 교사는 왕첸의 텅 빈 눈빛에서 대만 교육 전체의 실패와 자신의 무력함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린 교사는 거실에서 K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아내의 모습을 무심코 보게 됩니다. 화면 아래로 물 흐르듯 지나가는 한글 자막. 그는 문득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저토록 단순해 보이는 몇 개의 기호 조합으로 배우들의 복잡한 감정과 대사를 저렇게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책장에서 과거 한국 유학 시절의 자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해설서를 발견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자 원리.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대목을 읽는 순간 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과학이자 배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린 교사는 왕첸을 교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왕첸, 이건 시험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란다. 그냥 나랑 재미있는 놀이 하나만 해보자. 그는 종이 위에 서툰 솜씨로 쉐이라는 한자를 쓰고 그 옆에 쉐라고 한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음해 주었습니다. 왕첸은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린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어, 또 다음 단어의 발음을 차례차례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첸의 굳어있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미 없던 그림 덩어리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명확하게 연결되는 경험. 왕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린 교사가 한글로 써준 발음을 보며 더듬더듬.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고전시의 첫 구절을 읽어내렸습니다. 왕첸의 입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머금은 시구가 흘러나오는 순간 린 교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교실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어쩌면 저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왕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맑은 목소리는 린 웨이팅 교사의 20년 교직 생활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뒤편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던 왕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마다 린 교사를 찾아와 선생님, 이 한자는 한글로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의 공책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체자 아래 한글 발음이 빼곡하게 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잃어버렸던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기적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왕첸의 변화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번져나갔습니다. 왕첸처럼 글자 읽기에 어려움을 겪던 몇몇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왕첸의 공책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이 기호는 뭐야? 왕첸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학부모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습 부진 문제로 속을 끓이던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린 웨이팅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도 도와주세요. 비싼 학원을 몇 년째 보내도 안 되던 아이였습니다. 린 교사는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더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방과 후 학습반 개설에 대한 계획안을 들고 교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년 퇴임을 몇 년 앞둔 차이 교장은 린 교사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난후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린 선생, 당신의 열정은 알겠네만 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 정규 교육 과정에도 없는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뭐라고 할 건가? 당장이라도 항의할 학부모들이 눈에 선하네. 자네나 나나 조용히 교직 생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차이 교장의 말은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린 교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첸의 낡은 공책을 교장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한 달 전 먼지와 낙서로 가득했던 빈 공책이 지금은 빼곡한 글씨와 형광펜 표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저는 책상머리에 앉아 교육 이론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 아이의 눈에 다시 떠오른 저 빛을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린 교사의 진심 어린 호소에 차이 교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이건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닐세. 자네 개인의 재량으로 진행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걸로 하게. 그렇게 린 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태롭고도 용감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글 보조 학습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작은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린 교사는 몇 달 후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기록한 장문의 글을 대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PTT의 교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대만 교육계의 역사를 바꿀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게시판의 인기글 1위로 올라섰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제발 저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이 지점에서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메이슨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린 교사가 PTT에 글을 올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글 브릿지 학습법 연구회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만 전체 중등 국어 교사의 약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학습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학습법에 참여한 학생들의 82%가 이전보다 한자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75%의 학부모는 자녀의 독서 시간이 실제로 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통계의 홍수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이미 성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분석처럼 린 교사의 작은 날갯짓은 이제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만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오슝의 한 공립학교. 젊은 교사 황메이링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반 아이들은 부모님이 공장이나 항구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동남아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비싼 학원은 그림의 떡이었고 복잡한 정체자와 어려운 성조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린 교사의 글을 본 그녀는 밤을 새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글 한자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트남계 학생이었던 한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 있게 중국어 문장을 읽어냈을 때 황메이린 교사는 교실 뒤편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첫 문을 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신주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인 장하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를 앓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의미 없이 수천 개의 글자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장하우 교사는 한글의 원리를 보고 이것을 소리 블록 코딩 게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음 블록과 모음 블록을 결합해 하나의 소리 글자를 완성하는 게임 방식에 그 어떤 것에도 1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1시간 넘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소리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엄청난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타이중, 타이난, 화롄 매일 밤 10시. 한글 브릿지 연구회 온라인 화상 회의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성공담을 공유하고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함께 고민하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만 교육계의 조용한 혁명은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가 주도한 것이 아닌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평범한 교사들의 진심이 연결되고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희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물결은 곧 대만 사회의 낡고 견고한 기반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세게 뒤흔들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만 교육계의 조용한 혁명은 더 이상 수면 아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보적인 온라인 매체 청년의 소리가 교실의 조용한 혁명, 한글이 대만 교육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터뜨리면서 이 작은 불씨는 대만 사회 전체로 번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사는 PTT와 페이스북을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기사를 인용하며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싶다고 말했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학부모의 모습과 한글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해맑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타이베이의 한 고급 중식당의 별실. 대만의 보수 정계를 움직이는 원로들과 친중 성향 기업가들의 비밀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좌장은 국민당의 원로 자문이자 중화문화부흥회의 총재인 장밍회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온 한글 열풍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던 장밍웨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문제가 아닐세. 독립을 주장하는 그들이 아이들을 방패 삼아 우리의 뿌리를 끊어내려는 무서운 시작이야. 하버드의 데이비드 메이슨 교수는 장밍웨이의 이토록 격렬한 반발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만은 아니었다고 분석합니다. 장밍웨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수많은 고서들이 불타는 것을 피해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품에 안고 온단 몇 권의 책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인물입니다. 그에게 정체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 파괴된 진짜 중국 문화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신의 뿌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자 포기라는 구호는 단순한 교육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짓밟는 행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언론 연합보 일면에는 장밍웨이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누가 감히 5,000년의 혼을 부정하는가. 그의 칼럼은 개인적인 비통함과 역사적 사명감이 뒤섞여 그 어떤 논설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한글 학습법을 아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신종 마약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에 대만의 독립을 획책하며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글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친중 성향의 방송사들은 연일 특집 토론을 편성했습니다. 패널로 나온 보수 논객들은 한글은 표기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명확하여 깊고 철학적인 한자의 세계를 담아낼 수 없는 저급한 문자라고 폄하하며 이런 움직임은 결국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린 웨이팅 교사가 한국의 한 교육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거나 그의 학습법이 한국의 대만 문화 예속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식의 음모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선 린 웨이팅 교사는 이제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대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학교에는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집 앞에는 그 얼굴에 붉은 칠을 한 피켓을 든 시위대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여보, 제발 그만둬요. 이러다 우리 가족 전부 위험해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린 교사는 자신의 작은 선의가 왜 이렇게 자신을 괴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마침내 대만 교육계의 심장부에서 폭발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전국 교육학회 동계 컨퍼런스. 수백 명의 학자와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린 웨이팅 교사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성공 사례와 데이터를 차분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초청 귀빈 자격으로 참석한 장밍웨이 박사가 맨 앞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밍웨이 박사는 마이크를 잡고 린 교사를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린 선생, 나는 당신의 교육적 선의를 믿고 싶소.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뿌리를 찾을 기회를 빼앗고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저 분리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모르시겠소? 당신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로부터 단절하려는 위험천만한 분열주의 사상입니다. 분열주의 사상. 그 단어는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육 방법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사상 검증이자 이념의 재판이었습니다. 린 교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수백 개의 비난 어린 눈빛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글 브릿지 학습법은 대만의 과거와 미래, 통일과 독립, 전통과 혁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이념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아이들의 눈물만을 닦아주고 싶었던 평범한 국어 교사 린 웨이팅은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린 웨이팅 교사였다면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전국 교육학회에서 벌어진 사상 검증 논란은 대만 사회에 부어지고 있던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TV 뉴스 채널들은 24시간 내내 이 문제를 다루었고, 화면 속에서는 양측의 패널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온라인의 분열은 오프라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서점에서는 한글 관련 서적 코너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수 단체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대학가에서는 문자 독립을 지지하는 학생들과 역사, 수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제 언론들마저 대만, 중국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분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의 마비, 사회적 비용의 급증.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곳은 바로 대만 총통부였습니다. 마침내 총통이 직접 나섰습니다.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은 해협 건너의 적을 가장 기쁘게 할 뿐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닌 대만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념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과학과 데이터라는 이성의 빛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그녀는 교육부 주관하에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인 국가 언어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대만의 운명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가 막을 올렸습니다. 연구의 총괄은 대만 최고의 학술 기관인 중앙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이베이, 가오슝, 신주 등 3개 도시의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90일간의 단기 집중 진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 효과가 아닌 기초 문자 해독 능력 향상 속도라는 명확한 지표를 빠르게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그룹은 오직 전통적인 한자 암기 방식으로, B그룹은 대만 고유의 발음 기호인 주음부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이 바로 논란의 중심인 한글 브릿지 학습법으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양측의 참관인들은 매일같이 연구 과정을 감시하며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90일이 흘렀습니다. 중앙연구원의 한 대형 회의실. 특별위원회 위원들만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중파 위원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냉소가, 린 웨이팅 교사를 지지했던 진보파 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황리민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학습 중도 포기율. A그룹과 B그룹의 회색 막대는 비슷했지만 C그룹의 파란색 막대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C그룹의 포기율이 다른 그룹의 5분의 1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 박사는 다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기초 문자 천자 해독 속도. 이번에는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C그룹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다른 두 그룹의 회색 그래프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균 280%, 3배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 그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그간의 모든 이념적 논쟁과 비난은 한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중파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데이터는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소.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던 바로 그때 황미민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아이의 되찾은 미소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짧은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왕첸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연구원이 왕첸에게 소감을 묻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왕첸은 무기력하고 어두웠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 있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교과서에 있는 글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괴물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글자들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소리를 조립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책 읽는 게 조금은 재미있어요. 꾸밈 없는 아이의 한마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어떤 날 선 주장과 이념 공세도 힘을 잃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친중파 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스크린에 남아있는 왕첸의 미소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선 공식 기자회견.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사회적 갈등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양측의 열정 모두가 대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위대한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켜온 그 위대한 전통의 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즐겁게 건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을 건널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글 브릿지 학습법을 다음 학기부터 대만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심화 과정의 공식 보조 교육 도구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던 린 웨이팅 교사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작은 선의가 마침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어 대만 교육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만 사회를 뒤덮었던 뜨거운 광기는 마치 한여름의 폭풍우가 지나간 듯 고요하고 차분한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똑같았습니다. 대만, 미래를 선택하다. 그동안 한글 학습법을 문화적 자해라며 맹비난했던 보수 언론들마저 논쟁은 끝났다. 이제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압도적인 과학적 데이터와 한 아이의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 앞에서 더 이상의 이념 논쟁은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대만 전국의 학교들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의 주도하에 한글 브릿지 학습법을 위한 공식 교재가 개발되어 보급되었습니다. 교재의 표지에는 복잡한 한자 대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귀여운 그림과 한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려는 교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정체자만 보면 고개를 숙이던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놀이 도구 앞에서 스스럼 없이 글자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더 이상 한숨과 눈물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고전을 읽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만의 이 놀라운 교육혁명은 곧 해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던 다른 중화권 국가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격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던 싱가포르 교육부는 즉시 특별 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하여 한글 브릿지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절단을 이끌었던 싱가포르의 교육부 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의 혁신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한글이 우리 아이들의 중국어 학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징검다리 이미 증명된다면 우리는 이념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화교학교 연합회 역시 대만 교육부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국제기구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본부는 이 사례를 21세기형 문화유산 보존의 가장 혁신적인 모델로 선정하며 대만은 사라져가는 고전 문학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미래 세대와의 소통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켜냈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메이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제 평생의 연구가 내린 결론이 옳았습니다. 문화와 전통은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 고정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기여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대만은 한자라는 위대한 유산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이라는 가장 현대적이고 인간적인 다리를 놓아 자신들의 아이들을 그 위대한 유산의 세계로 안전하게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을 가장 현명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500여 년 전 모든 백성이 쉽게 소통하길 바랐던 한 위대한 군주의 꿈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하여 21세기 아시아의 한 섬나라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1년 후 타이베이의 한 중학교. 린 웨이팅 교사의 국어 수업 시간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억지로 글자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고전 소설의 내용에 대해 즐겁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교실은 한글 브릿지 교육법의 공식 모델 교실이 되어 매일같이 다른 학교 교사들의 참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린 교사가 교무실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 키가 큰 왕첸이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린 교사에게 작은 노트를 한 권 내밀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그가 처음으로 한글의 도움을 받아 읽었던 바로 그 고전시가 이제는 한자 한자 힘이 있는 정체자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한글 도움이 없어도 혼자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왕첸의 말에 린 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첸이 교실을 나간 후 그는 한참 동안 그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교육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 교육 포럼에 대만 교육혁명의 주역으로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린 웨이팅 교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반역자로 몰려 온갖 비난을 받던 순간들, 아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아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금 전 왕첸이 주고 간 노트를 소중하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정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초청장의 마지막 문구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진심이 결국 한 나라의 교육을 바꾸고 끊어졌던 두 나라의 마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대한민국 서울의 주소가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